교실이 굉장히 오늘따라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이 184쪽인가요? 재산세. 나갈 차례인가요? 등록면허세 안 했나요? 시작하면 돼요? 접어놨는데 여기구만요. 자, 그러면 163쪽에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는요, 일단 작년은 한 문제, 제일 많이 나올 때는 2.5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범위가 적어요. 범위가 적은데 최하 한 문제에서 2.5는 뭐냐? 두 문제는 등록면허세 독립문제 나오고 하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로 나와서 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올해 시험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얘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출발할까요? 왜 재산세부터 내가 만들어 왔지? 내가 다른 데랑 착각을 했나? 큰일 났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없이 하면 되지 뭐. 그죠?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면 되죠.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보내갖고 만들면 되죠. 재산세 50분 동안에 등록면허세 끝납시다. 그럼 재산세 나가면 되니까. 제일 먼저 162쪽에 보면은 등록면허세 01번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정의에서 양괄호 2번을 밑줄 치면 돼요. 양괄호 2번. 등록의 설명이죠. 등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끝. 얘는 등록의 정의입니다. 시험에 나왔어도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재산권 설정에 관한 등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다만부터 잘 봐야 돼요.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과거에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눴던 시절이 있습니다. 등기는 취득과 관련이 된 등기다. 그럼 취득세에서 걷었어요. 그런데 취득과 무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세라는 것을 걷었어요. 따로따로 해서 등기가 두 가지로 나눴어. 또 취득과 관련됐다. 그럼 취득세에서 걷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순순히 취득과 관련된 거, 등기에 관련된 거, 요걸 구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 안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등기를 둘로 나눈 거야. 취득과 관련된 건 여기에서 걷어라. 그럼 취득과 무관한 것은 따로 걷는데 등록세 중에서 대부분이 취득과 관계 있어요. 근데 취득과 관계 있는 걸 여기에다 뺏겼다 이거야. 그럼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남는 게 얼마 안 되니까 면허세하고 합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어요. 그게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어디에서 같이 걷어라? 취득세에서 같이 걷어라. 그래서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냐? 취득과 무관한 등기 등록만 여기서 내자. 이게 구별이 됐어. 근데 이게 한 번 딱 시험에 나왔죠. 뭐가 나왔냐? 그러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취득세 면제하는데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취득세에서 등기를 걷어야 되는데 취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취득세에서 못 걷어. 근데 등기 등록은 해야 돼. 그건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건 여기서 걷어야 되는데
취득세 자체가 면제야. 그럼 취득세를 못 걷는데 등기 등록은 해야 돼. 어디다 한다? 등록면허세에서 한다. 바로 이 얘기죠. 하나만, 그 둘 중에 하나는 걷겠다는 얘기죠. 그럼 뭘 뜻하는 거냐? 바로 요겁니다. 면세점 제도를 배웠죠.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면제해줘. 그럼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 이거 알면 끝이에요.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보죠. 동그라미 1번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광산이 광어권이야. 그럼 광산을 하나 개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광어권을 원시 취득한 사람은 고생했구나. 고생했으니까 취득세는 면제해 줄게. 그럼 취득세는 면제를 해줬지만 등기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이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 결론은 뭡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는 등기지만 취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네 개가 다 똑같은 거야. 네 번 설명하는 거야. 2번 보면은 밑줄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니까 내가 취득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등기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세 번째 밑줄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다? 경과됐다. 제척기간이라는 건 유효기간이야. 유효기간이 끝나면 취득세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취득세는 못 걷지만 등록은 해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4번 금방 배웠죠. 면세점에 해당하는 거. 요게 기출문제 요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차량 취득가액 50만 원인 차량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너 취득세 내지 마. 근데 자동차는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뿐이 없는데 네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냐?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거야. 근데 취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등기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네 가지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뜻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에서 걷고 취득과 무관한 건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 끝. 그러나 네 개만큼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자, 이게 163쪽을 보세요. 예제 문제 나왔죠?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29회 때 출제된 겁니다. 하나 볼까요? 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등기가 아닌 것 나와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다. 그럼 취득세에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밑줄 광어권. 광어권은 취득세 면제가 되죠. 근데 등기 등록은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2번 밑줄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도 취득세가 면제가 되죠. 그런데 등기 등록은 해야 돼.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가 됐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취득세 못 걷죠. 근데 등기 등록은 해야죠. 어디서 걷으면 된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가 되죠. 근데 등록은 내 이름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그럼 1, 2, 3, 4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죠. 그럼 아닌 건 하나 남았네. 답은 몇 번이 돼? 5번. 재밌는 건요.
세법은 항상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져. 5번 보니까 뭘 보면 되느냐? 계약상의 잔금일 다 필요 없어. 뒤에 밑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남의 걸 사왔다 이거야. 그럼 취득과 관련됐으니까 어디에서 걷는다? 취득세에서 걷는 거죠.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전 등기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나왔다. 그럼 취득할 때는 취득세에서 걷는다. 끝.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 들을 땐 무지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예요. 등기 등록에 관한 건 둘 중에 하나에서 걷겠다.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럼 여기서 걷어. 취득세가 면제가 된다. 그럼 어디서 등기 등록 걷어? 등록면허세. 등기는 둘 중에 하나만 걷는 거다. 끝.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 처음 오신 분은 지금까지 얘기는 다 잊어먹어. 이건 앞에 좀 배웠던 이론을 아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처음 오신 분은 지금부터 설명 들으시면 돼. 하긴 먼저 오신 분도 몰라요. 다 모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알면 돼요. 등록면허세다.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이에요. 취득과 관련 있다 없다? 없는 것만 나와. 그럼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다 뭐가 되느냐? 재산권 권리 설정, 저당권 설정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남의 재산은 필요 없어. 내 돈, 내 돈. 등기 등록이 뭐야? 내 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권리 설정이 되는 거죠. 재산권 설정이야.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알면 50% 먹고 들어가.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그럼 누가 내느냐? 돈 준 사람. 돈 받은 사람은 권리 설정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준 사람이 내 돈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요거 꼭 명심을 하셔야 돼. 그럼 쉬워. 등록면허세 누가 하냐? 돈 준 사람.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163쪽에 보면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 특징이 되죠. 여기는 양괄호 3번부터 보면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지방세고 어디에서 걷는다? 도청, 구청에서 걷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도구세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광역시다, 특별시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걷어요. 구세. 그 다음 경기도, 강원도다. 그럼 도청에서 걷어요. 도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이렇게 알아두면 끝.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중요한 거죠. 등록하려는 자는 나왔죠. 등록은 첫째 줄 맨 끝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우리가 따른 조세는 후불이에요. 후불. 너 취득해. 그리고 60일 이내만 내. 양도했어. 언제까지 내? 후불이야.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선불이라는 거. 선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등기하러 갈 때 돈 주는 거 아니야. 미리 가기 전에 돈을 줘. 그럼 영수증 3통을 줘요. 한 통은 내가 갖고 있고 2통을 갖다 주는 거야. 야, 나 세금 내고 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설정해줘. 그럼 한 통은 등기등록관서에서 갖고 한 통은 돈 냈습니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선불이다. 선불이라는 표현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등록하기 전까지. 그럼 요거와 똑같은 게 있어요. 등록하기 전까지나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접수일까지, 야, 난 내일 등기할 거야. 내일까지 돈 내면 돼. 그게 접수일까지. 나 이따 2시에 할 거야. 2시 전까지, 하기 전까지 돈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등기 등록할 때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선불이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양괄호 5번. 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면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이거야.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얘는 한 번만 붙는 거야. 자, 해보죠.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언제 낼지 모르죠. 그러니까 낼 때까지 매일매일부터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2. 끝. 요거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고 취득세 배웠고 등록면허세 배웠고 양도소득세 때 또 배웁니다. 똑같아. 계산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뭐가 날라와?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신고불성실은 한 번만. 과소신고했다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한 번만 붙어요. 근데 납부는 언제 낼지 모르니까 매일매일부터 10만 분의 얼마? 22. 끝. 요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몇 번이냐? 8번. 등록면허세는요,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수료라는 건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최소한의 세금은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6,000원이 안 됐어? 6,000원이 안 돼도 최하 얼마를 걷는다? 6,000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걷어야 된다? 6,000원. 최하 6,000원.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얜 자주 나옵니다. 6,000원이 안 되면 6,000원 걷는 거야. 근데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40만 원 이렇게 나왔어. 우리 바보라 알아요? 40만 원이 등록면허세 세금이다. 그럼 얼마 내야 돼? 그거 봐, 바보들이 많아요. 잘 봐요. 6,000원이 안 되면 6,000원 내야 돼.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4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얼마 내야 돼? 그래, 40만 원 내는 거야. 지금 겁먹었어요, 몇 사람들 다. 그러니까 6,000원이 안 되면 6,000원, 6,000원 넘으면 다 내란 얘기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40만 원, 30몇 년 동안 처음 나왔어요. 틀린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잖아. 이거는 세법이 아니잖아. 6,000원이 안 되면 6,000원 걷는다. 1년간 배웠어. 근데 시험에 40만 원인 경우 징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징수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6,000원. 따라서 6,000원 미만이면 얼마 걷어야 된다? 6,000원. 최저세액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최소한의 세금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얼마를 걷어라? 6,000원을 걷는다. 그 다음에 양괄호 10번은 두 번째 줄에 수수료 성격이다. 수수료는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거죠.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양괄호 1번 보세요. 양괄호 1번. 재산권 권리 설정 읽을 필요 없어. 누가 납세 의무자나? 맨 끝에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 이걸 우리가 등기 권리자라 얘기하죠. 다른 과목에서는 등기 설정자, 등기 권리자 구분이 중요합니다만은 세법은 필요 없어. 그럼 등록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돼.
등록을 하는 자라는 건 돈 준 사람이란 얘기야. 그리고 등록면허세 뜻이 뭐야? 내 돈 나간 거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끝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 되게 쉬워요. 뭐냐? 우리가 오른쪽에 165쪽에 1번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아주 이해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오늘 많이 나와요. 건물이 10억짜리가 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7억을. 그럼 돈 준 사람이 누구야? 을. 따라서 은행이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겠죠.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야? 은행이. 왜? 돈 줬으니까. 내 돈이니까. 그런 다음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 이건 1년 내내 배워요.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권리 설정해야 되느냐? 그럼 은행은 자기 돈만 하는 거죠. 그럼 남의 재산은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그럼 내가 보호받을 돈이 얼마야? 내 돈이 얼마야? 7억이 된다는 것. 이건 좀 뒤에 또 나옵니다. 해서 저당권 설정은 왜 합니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내 돈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는 남의 재산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돈 준 사람이 하는 거야. 돈 준 사람이 납세 의무자야. 설마 누가 돈 줬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불안하지?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 하면 너무 허전해. 옆에다 괄호 열고 쓰세요. 채권자, 은행, 괄호 닫고. 그 다음에 2번 지역권이 나오는데, 지역권은요 승역지와 요역지가 있죠. 그럼 남의 건 신경 쓴다, 안 쓴다? 등록면허세? 승역지가 뭐야? 남의 땅 승낙받아 쓰는 거야. 남의 땅이야. 그럼 승역지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만 신경 쓰면 된다. 따라서 지역권자 옆에 허전에 괄호 열고 요역지 소유자 괄호 닫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남의 땅, 승역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 땅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요역지가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것도 독립 문제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는 세법이 아니야, 상식이야. 갑이라는 사람의 아파트가 100억짜리야. 이 정도는 돼야 아파트죠.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70억에 입주를 했어. 그러면 주는 사람, 돈 준 사람이 누구야? 갑이야, 을이야? 그럼 을이 하는 게 내 돈 보호받으려고 하는 게 전세권 설정이 되는 거죠. 빌려줬으면 저당권 설정, 전세보증금 줬으면 내 돈 보호받아야 돼. 전세권 설정해야죠. 이럴 때도 남의 재산은 신경 써, 안 써? 그럼 내 돈이 얼만데? 그럼 과세 표준이 7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라는 건 돈 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도 땅이 누구 땅이야? 남의 땅이야. 남의 땅 위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상권자라 얘기하죠. 끝.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볼 거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66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밑줄.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이 있습니다만은 볼 필요 없고요. 167쪽에 동그라미 2번 여기부터 꼭 알아둬야 되죠. 요겁니다.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 된다. 채권 금액의 뜻이 뭐죠?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이 뜻이 뭐야? 지금 어린이집 강의하고 있어요. 채권 금액의 단어 뜻이 뭐야? 돈? 여보세요. 좀 세련된 말로 받을 돈.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미치겠어. 채권 금액이라는 건 받을 돈을 얘기하는 거죠. 채무라는 건 줄 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줄 돈은 필요 없어. 내 돈만 보호받아야 돼.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70억을. 그럼 은행이 돈 준 사람이죠. 그럼 은행이 저당권 설정 들어가야죠. 그럼 공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된다. 이 공식만 알면 돼.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건데 남의 재산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 돈만. 내 돈이 얼마야? 70억. 요 받을 돈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 금액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액을 공부식으로 외우면 안 돼. 받을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 금액이고 세율까지 미리 공부합니다. 좀 이따 배울 거. 세율은 항상 1000분의 2야. 1000분의 2.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27이 14 얼마야? 1400만 원 세금 내면 은행은 70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야. 해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이 뭐가 되느냐?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어려워. 이따 적어보죠. 저당권 설정은 왜 할까? 이걸 알아야 돼. 저당권 설정 왜?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돈 받을 게 채권 금액이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채권 금액대로 하면 암기 과목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잘 봐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건 4글자니까 4개뿐이 없는데 외울 필요 없어. 힌트가 단어에 노골적으로 주어져. 이걸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는데 첫째 금방 나왔어. 저당권 설정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왜 해?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 길어. 받을 돈이 있으니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가 나오고 가처분이 나옵니다. 가압류 왜 해? 우리 심심한데 오늘 가압류나 하러 갈까? 아니잖아. 가압류 가처분은 왜 해?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불안해서 하는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이지. 이해 가시나?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이 마지막이에요. 경매 신청은 딴 사람 부동산인데 왜 내가 경매 신청을 할까? 경매 신청 왜 할까?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뺀질대고 안 주니까 하는 게 경매 신청이죠. 그럼 4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야?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받을 채권자가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채권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외울 필요 없어요. 단어 뜻 이해 가나? 아니야. 여러분 가만 보면 말씀은 잘 하시는데 한국 국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늘 그거 연습할 거예요. 또 하나 보죠. 자, 거기 보면 자, 양괄호 2번 보세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이것도 제가 꿍치렁 됩니다. 여기 봐요. 은행은 채권 금액이 일정하죠. 얼마 빌려줬어?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꼭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얘가 단골 메뉴예요. 그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는 건 사채를 연상하면 되죠. 내가 사채를 1억을 빌렸다. 그럼 1억에 저당권 설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몇 달간 빌렸냐? 3달. 그럼 3달 동안에 받을 고리대금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1억 5천에 저당권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내가 받을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말뜻 이해 가시나? 내가 1억을 빌려줬어.
근데 3달 동안에 이자 받을 거 5천만 원 해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1억 5천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 목적이 된 금액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1억 5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건 써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야. 안 써보신 분은 뭔가 이런 생각이 되죠. 저는 써봤습니다, 예전에. 엄청나게 이자 비싼 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답 찾을 땐 간단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땐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 하냐 이거야? 그럼 당연히 내가 받을 목적이 된 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목적이 된 금액의 뜻 이해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와. 그리고 재밌는 건요,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럼 뭘로 끝나야 돼? 목적이 된 금액이다. 끝. 이러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참고 채권 금액에 4개 나왔죠. 밑줄 감유,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할 때는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 채권 금액이 되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3번 동그라미 건수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건수라는 것은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추가 등기. 얘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예요. 건수다 그러면 뭐야? 1건, 2건, 3건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 추가 등기다. 그럼 답이 나와서 추가 등기라는 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라는, 그거 알면 채권 금액과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자, 요거 아까 나왔던 거. 갑의 건물에 은행이 저당권 설정 70억에 대해서 1000분의 2, 1400만 원 냈죠. 그래서 70억을 보호받았어. 근데 갑이 3년 동안에 무사히 빚을 변제 갚았어. 그럼 빚을 갚았으면은 내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걸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말소라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처음 했죠. 이번에 지워야 되겠죠. 하나의 건물에 세금이 2번 붙게 되니까 처음처럼 1400만 원을 또 내면 불만 있어 없어? 없죠. 있죠. 여러분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400만 원 냈는데 말소할 때 또 1400만 원 내면 불만, 이중과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등기가 추가 등기야. 두 번째 등기할 때는 1건, 2건, 3건 수량. 그 다음에 세금까지 알아도 건당 6,000원이 됩니다. 그럼 얼마 세금 내야 돼? 6,000원. 그래서 처음엔 1000분의 2의 세금을 내고 두 번째 할 때는 건당 6,000원만 내면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추가 등기는 공깃밥 추가나 똑같은 거야. 자, 10,000원짜리 부대찌개를 시켰어. 그럼 10,000원 속에는 기본 공깃밥 하나가 나오죠. 못 드신 분들은 오늘 점심 때 드셔요. 부대찌개로. 이상은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점심 메뉴입니다. 그럼 부대찌개를 10,000원짜리 시켰어. 공깃밥 하나가 나와. 너무 맛있었어. 공깃밥이 모질라. 그럼 추가 공깃밥 하죠. 추가 공깃밥 할 때도 10,000원을 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공깃밥 추가하면 하나당 얼마씩? 식당을 별로 안 가보셨나 봐. 대화가 안 돼. 공깃밥 추가 얼마? 그래. 그 식당 주인이 세법을 배운 분이야. 추가 등기 그러면 6,000원, 추가 공깃밥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좀 이해 가실래나? 아이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건수다. 건당 세금이 6,000원이다. 그럼 얘는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이름에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말소가 꼭 나와.
말소는 뭐야? 지운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 그 다음 변경 등기가 나와요. 변경이라는 말 뜻이 뭐죠? 바꾸는 거. 바꾸는 건 옛날에 했던 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 끝, 끝, 끝. 그러니까 건수는 우리가 두 번째 등기다. 두 번째 등기는 단어가 나와 말소, 지운다, 변경, 바꾼다. 다 두 번째란 얘기죠. 그럼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건수가 과세 표준이면 건당 얼마만 내면 된다? 6,000원 낸다. 나머지 권리는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끝. 요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건수에 관한 건 오른쪽을 보세요. 참고. 건수는 밑줄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나왔죠? 그럼 4개가 있지만 단어는 2개뿐이 없어. 말소하고 뭐가 있다? 변경 2개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동그라미 4번 기타. 기타는 요거 꼭 알아두세요. 밑줄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2가지는 꼭 용어를 알아둬야 돼. 왜?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자,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여기 또 그림 그려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요거 실지 독립문제로 기출문제 나온 겁니다. 상식. 여러분 전세 살아보셨나? 예, 고맙습니다. 많이 힘든 시절 보내셨나 봐요. 근데 전세를 갖다가 안 살아본 사람 없잖아? 전세 다음에 자가가 되는 거니까 바로 그거 알면 끝나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최근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더라. 100억짜리다.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들어왔어. 전세 보증금이 30억이다. 그러면 돈 준 사람이 갑이야, 을이야? 을이죠. 을이 하는 게 뭐가 있다? 전세권 설정이 되겠죠. 전세권 설정. 그럼 내가 얼마 줬는데 남의 재산은 신경 안 쓴다고 그랬잖아. 등록면허세는 준 사람이 하는 거야. 내 돈 얼마? 30억. 이거에 대한 세율은 얼마야?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6천만 원인가 뭐 나오겠다. 600만 원인가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600만 원이다 이거야. 그럼 6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거야. 자, 얘는 그래서 전세는 쉬워. 병이라는 사람이 월세를 들어갔어. 월세가 바로 뭐가 있느냐? 임차권이다. 임차권은 월세라는 얘기야. 월세다 그러면 금액이 2개 나와. 보증금, 임차보증금 10억. 월세를 월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러죠. 요게 500만 원. 10억에 500만 원 월세 들어간 거야. 그럼 전세다 그러면 금액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쉬워. 과세 표준은 전세 금액이 되는 거야. 전세 금액이 전세 보증금이에요. 근데 월세는 금액이 2개 나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야. 세법은 항상 2갈래로 나눠지는 게 시험의 단골 메뉴야. 엄청나게 나왔죠. 그럼 따져봐. 전세 보증금 30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찾아가니까 30억 갖고 계산해. 월세 보증금 10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그때 달라요. 왜? 월세가 밀리면 이사 갈 때 보증금에서 어떡하죠? 내 눈을 쳐다보면 까요 이러고 있어요. 무섭게. 뭐 제해요 뭐 이런 말씀 얼마나 좋아. 그래? 차감? 그것도 어려우니까 까고 줘요. 따라서 보증금은 세법에서 인정을 못해. 왜? 얘를 세법에서 보호해 준다면 월세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야, 세법에서 보증금은 무조건 월세 밀려도 보호받을 수 있대. 그럼 월세 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월세일 경우에 보증금은 까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인정을 못한다. 그럼 금액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얘 인정을 못해.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이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월세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나오는 건 알잖아. 그렇죠? 그럼 보증금은 안 돼. 까고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 이렇게 나오면 틀려. 월 임대차 금액 이런 맞아. 두 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 10문제다 그러면 8개가 얘가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외우지 말고 임차권은 무엇을 뜻한다? 월세를 뜻한다. 월세는 보증금은 까고 줄 수 있으니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하죠. 이걸 다른 과목 민법에서는 임차권은 등기가 돼야지만 보호받는다 배우잖아. 세법은 다 필요 없어요. 등기고 뭐고 일단 어떻게 한다? 월세라는 뜻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줄 전세권은 전세금액, 전세금액은 보증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 된다는 것. 시험에 임차보증금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남의 땅은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럼 내 땅 뭐에 대해서? 요역지 가액에 대해서. 끝. 과세표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168쪽에 세율이 나왔습니다. 세율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등록면허세는요 과세표준하고 세율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세율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뭐가 있느냐? 그럼 권리는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 그 다음에 건수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잘 봐야 돼요. 2주 전에 배웠던 거 배우는 거라서 또 이거 불안해 죽겠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원시 취득이라고 배웠죠. 이거 알아야 이건 쉬운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건 몰라도 되는데 원시 취득이다 그럼 취득자가 있으니까 취득세 표준 세율을 알아야 돼요. 취득이니까 취득세 표준 세율? 이 표준 세율 속에는 순수한 취득세 2%와 등기에 관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배웠죠. 큰일 났다. 이거 설명. 그러면 표준 세율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등기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표준 세율에서 2%를 어떻게 해준다?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바로 등기야. 등기가 바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돼요. 그러면 취득세, 원시 취득은 짜네 안 짜네? 내가 만들었어. 안 짠하잖아. 그럼 안 짠하면 1000분의 28이야. 여기에서 몇 프로만 빼줘? 2%. 그러면 2%가 1000분의 20이니까 남은 게 1000분의 8이 등기에 관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존등기, 원시취득은 취득세 표준세율을 먼저 알아야 돼. 여기서 몇 프로만 빼주면 등기가 남아? 2%만 빼주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번째, 소유권 마지막이에요. 이전등기. 이전등기는 남의 걸 가져왔으니까 무슨 취득? 승계취득. 그럼 남의 걸 가져왔을 때는 첫째,
첫째, 유상. 유상은 매매야, 매매. 매매는 농지냐 아니냐가 있죠. 농지냐 아니냐. 농지면 짜네 안 짜네. 시골로 내려가야 되니까 짜나면 23, 안 짜나면 28. 그럼 농지를 물어보면 1000분의 20을 빼면 1000분의 3이 되겠고, 등기가.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20 빼면은 얼마? 1000분의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주면 돼? 2%. 2%를 분수로 뭐라고 그런다? 1000분의 20이 되죠. 왜 2%가 1000분의 20이 되느냐는 질문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두 번째, 무상. 무상이면은 상속과 증여가 있죠. 상속도 두 가지가 있어. 농지냐 아니냐. 요거 누가 이거 써놨어? 유상이면 안 되는데, 요거 지금 무상 설명한 건데, 유상이면 농지가 3%, 아닌 게 몇 프로가 되죠? 4%. 그럼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 빼니까 얼마? 1000분의 10. 그 다음에 농지 아니면은 2% 빼니까 1000분의 20이 되겠죠. 이건 매매야, 매매. 무상은 여기 있어요. 농지냐 아니냐. 그럼 농지를 상속받으면 식구들 내려가야 돼. 짜네 23. 여기서 20을 빼줘라 이거야. 금방 여기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니면 28. 여기서 20을 빼면 얼마? 1000분의 8. 그러니까 1000분의 2만 빼란 얘기야. 1000분의 2가 아니라 1000분의 20. 그 다음에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비영리 사업자면 1000분의 28. 1000분의 20 빼면 얼마? 1000분의 8.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1000분의 20 빼면 얼마? 1000분의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설명은 길었습니다마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2%. 그래서 박스 나온 것 보세요. 자, 소유권의 옆에 밑줄 보존등기.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는요, 과세표준은 항상 하나뿐이 없어요. 부동산가액. 왜 1000분의 8이 난가? 아시겠나? 원시취득은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28이야. 1000분의 20 빼니까 8.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이면은 농지면 3%. 농지라는 말이 없으면 몇 프로죠? 4%. 농지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4%야. 1000분의 40에서 얼마 빼주면 된다? 1000분의 20. 그 다음 무상이전은 상속이냐 증여냐 나와 있는데, 상속은 어떻게 된다? 괄호 안에 상속 1000분의 8이라 돼 있죠? 농지가 없으면 농지가 아니야. 1000분의 28에서 빼주니까 1000분의 8. 나머지 무상이전은 증여를 뜻하죠.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없으면 개인이 받은 거야. 1000분의 얼마? 35.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면은 1000분의 얼마가 된다? 15가 되는 거죠. 나머진 간단해요. 자, 과세 표준만 밑줄 쳐요. 지상권은 부동산가액, 저당권은 채권금액, 지역권은 요역지가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 경매신청은 받을 돈 채권금액, 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가등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부동산가액이 될 수도 있고 채권금액이 될 수도 있고, 세율은 똑같아. 얼마가 된다? 1000분의 2. 그러니까 시험엔 세율보다는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밖에 등기하고 박스가 빈칸이 있으니까 허전해. 써놓읍시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두 개만 쓰면 되죠. 말소와 변경은 몇 번째 등기가 된다?
두 번째니까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끝. 요러면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은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어렵겠지만은 하긴 2주 전에 배운 분도 다 어려울 거야. 항상 요거 나오면 돼. 건수 6,000원, 권리 1,000분의 2. 얘는 쉬워요. 나머지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2%. 취득세 세율을 공부했다. 그럼 쉬운 거야. 이거 모른다. 이건 오늘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숫자 짠하냐 안 하냐. 짠하면 얼마라고 그랬죠? 23. 짠하지 않으면 28. 그걸 꼭 알아둬야 돼. 거기에서 1000분의 20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69쪽에 2번 밑줄 중과세율은 간단합니다. 요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